여기에 오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5번이나 통과해야 했어요. 처음엔 벨트, 그 다음엔 반지, 아마 가슴에 뭔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히브리력으로 엔테베 작전 50주년입니다. 그리고 요니 네타냐후의 죽음이 있던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달력으로는 7월 4일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읽으면서 내가 저렇게 말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스라엘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부와 만나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정부와 공모하지 않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며 정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외국 정부와 공모하는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단지 이 정부는 아닐 뿐이죠. 오늘 마크 레빈이 트럼프 행정부 맹비난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지만 저는 누구도 맹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항상 트럼프 행정부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두 명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있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알렉스와 이 언론사 모든 분들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몇 달 전에 준비됐습니다. 저는 공개 연설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이미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연설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영광이며 이렇게 훌륭한 한 언론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9곳의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몇 가지 이유로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인터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저를 인터뷰하려는 목적이 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99%는 무시당합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은 1%입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정권이 어떤 것인지 알 만큼 나이가 들었던 1979년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슬람 나치 정권에 대해 항상 이슬람 나치 정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호메이니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버나드 루이스가 그 책을 찾아냈고 영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 책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었고 제목은 이슬람 정부였습니다. 지금 그 책 사지 마세요. 제가 아마존에서 1위 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책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만이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이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체제의 창시자가 한 말을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아마 저뿐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악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악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언론에서 다루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과 우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 정권과의 우리의 경험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구두든 서면이든 단 한 번도 어떤 합의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7세기에 기반한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는 모두 그들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 개혁이라는 과정을 겪지만 많은 무슬림들은 종교 개혁을 겪었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적인 파멸적인 전쟁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학살당하고 파괴되고 고문당하고 강간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신념,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입니다. 그게 그들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맘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어 번역가나 여기서는 히브리어 번역가를 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더 많이 번역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가 겨우 3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9.11 테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혐오자들이 말하는 것 외에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란의 이 정권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방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방의 모든 여성분들이 그들에게 강간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여러분의 손주가 여기 있다면 그들은 그 아이들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학살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대인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는 대통령이 7명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그 정권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오바마는 보장했습니다. 그들이 핵무기 확보의 길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논쟁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합의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백억 달러가 그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규칙이 집행되지 않아 그들이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 등지에 몰래 석유를 판매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0억 달러 이상이 그 정권에 흘러들어갔고 그들이 핵무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 정권의 도움을 받아 수천 개의 탄도미사일을 제조했습니다. 지난 12개월, 지난 6개월 동안 이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탄도미사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지역사회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노란색 스쿨버스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나 아파트에 있는 그 어떤 대피실도 단 하나도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겁니다. 이건 평범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탄두가 장착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기관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탄도미사일이 유럽 수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산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으로부터 조금만 더 정보를 얻는다면 그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한 번에 3천, 4천, 5천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 나라에 발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방어 체계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유럽 국가와 제 나라, 미국에도 해당됩니다. 탄도미사일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헤즈볼라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헤즈볼라. 그들은 마치 전방 SS 작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만 명 규모이며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그들의 군대를 맹렬히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들입니다. 우리 해병대원들, 우리 해군들, 우리 군인들, 우리 대사관 직원들,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수천 명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들이 이스라엘인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는 하나님만 압니다. 그들은 이란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란입니다. 오직 한 나라만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싸우기 위해 레바논에 들어간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유럽 국가는 아닙니다. 제 나라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헤즈볼라를 죽이기 위해 레바논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에 대해 매우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을 죽인 헤즈볼라 지휘관과 지도자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이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로요. 이런 사람들이 총리 자리를 노리고 출마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14분만 총리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오른쪽의 좌파들도 출마하며 자신들이 이란이나 헤즈볼라 문제에서 그보다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굴어요. 당신은 정말로 그걸 단 한순간이라도 믿나요?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말에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칠을 선거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처럼 이런 걸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글쎄요, 그들은 국민 건강보험을 원했고 이것도 원했고 저것도 원했습니다. 그 나라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은 선거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며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었는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누가 501시 3단체고 누가 501시 4단체인지도 모르겠고 미국에선 이런 걸 수정헌법 제1조, 그러니까 제 입이 좀 거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 보면 이 남자는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남자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여러분도 그처럼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지난 3년 동안처럼 공격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마스는 밀려났습니다. 헤즈볼라도 밀려났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큰 도움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라는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는 계획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10월 7일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하마스가 너무 일찍 공격했고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란의 명령이든 뭐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건 압니다. 그들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판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에서 일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멀리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항공모함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었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미국 서해안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역사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순간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제 관점은 그리고 저는 미국인이고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에게 이란인들, 팔레스타인인들, 하마스, 헤즈볼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미국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다른 어느 대통령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는 재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국경은 완전히 열려 있었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와 싸우기 위해 그리고 반유대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민권법에 그동안 유대인을 포함하지 않았던 법에 유대인을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의 민간 부문에서의 모든 경력과 그의 아버지의 민간 부문에서의 모든 경력은 유대인을 지지하고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볼 때 그 민주당이 신나치주의자들을 홍보하고 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와의 모든 재정적 관계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일요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국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든 TV든 그들의 미디어나 팟캐스터들을 볼 때마다 정말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성된 라이히라고 부르는 팟캐스터들을 볼 때마다 밖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일부는 정책 차이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점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권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성한 우익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반유대주의의 증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매일 그것을 마주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을 비난했을 때 사실상 그들을 메가에서 금지시키고 그는 그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번의 한우카 파티를 열었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장모님이 그중 하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신경 쓰여 정부를 이용해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동에서 온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전에도 있어서는 안 됐던 극렬한 반유대주의자들을 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증진,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 기독교와 유대교 지원에 있어서도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 올라와서 제 친구를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 배우자와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과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총리이든 상관없이 이란 정권은 반드시 파괴돼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당신들의 위대한 나라가 열 이틀 동안 이란과 싸웠고 한 번은 그들의 공군을 격추시켰고 또 한 번은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지대공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국 해군과 공군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시스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그들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아이언돔과 다른 방어 시스템들이 우리의 첨단 기술과 함께 지원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위대한 나라, 두 위대한 지도자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맞서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폭격기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폭격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농축 우라늄 시설을 타격하는 데 필요한 폭탄들, 이 기술을 직접 본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인들은 그 정권이 항상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정권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라가 명령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2번째 이맘이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12번째 이맘은 여러분 모두가 죽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번영이나 평등, 지상의 천국을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탄인 미국이 사라지고 작은 사탄인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서반구의 나머지 지역과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 무슬림들까지 모두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나요? 바로 그곳에서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고 팔레스타인인들끼리 서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들으셨을지 몰라도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방송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강에서 바다까지를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인류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파괴하는 것이죠. 2월 말부터 약 2주 동안 이란 정권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막강한 군대와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함께 나란히 협력하고 함께 조율하며 장군들이 함께 일하고 제독들이 함께 일하며 여러분의 정보기관이 우리의 정보기관과 협력하고 우리의 위성이 감시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쟁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압도적인 힘과 기술 그리고 배짱으로 그들의 해군은 정말로 전멸당했어요. 그들의 공군도 정말로 전멸당했고 나머지 군대 대부분도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두 명의 지휘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그리고 매일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훌륭한 전쟁 장관 헥세스와 합참의장 케인 장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을 칭찬하지 않은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뛰어난 역량에 거의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세계 3위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이 약하고 방위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도 충분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적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한 채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대통령은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리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히브리력으로 50주년입니다. 안테비와 요니의 죽음입니다. 7월 4일은 50주년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사망한 지 50년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의 편지가 담긴 책을 읽었고 우리가 올 때마다 저에게 읽어줍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이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납니다. 훌륭한 리더 두 명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두 훌륭한 리더가 있습니다. FDR과 처칠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 면에서 레이건과 대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협력했지만 때때로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나치가 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리 대처는 소련이 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위스턴 처칠은 원했습니다. 나치가 패배하길 원했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선거 출마 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에 대해선 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리 대처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과 여러분의 총리가 그들이 지난 6월에 힘을 합쳤을 때, 2월에 힘을 합쳤을 때, 그리고 오늘도 그 위대한 지도자들보다도 더한 일들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두 군대, 두 정보기관, 두 나라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밀접하게 협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 공군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매끄러웠습니다. 우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매일 그 연단에 올라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협력 관계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군대를 칭찬했고 여러분의 군대, 특히 여러분의 공군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 군 수뇌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군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시에 우리는 유럽 국가들, 특히 나토 회원국들에게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서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에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다시피 영국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다고들 하죠. 영국 제국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영국 제국은. 글쎄요, 지금은 영국 제국의 해가 대부분의 나라보다 세계 대부분보다 먼저 집니다. 그건 허세에 불과하죠. 프랑스는 허세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말했죠. 알잖아요. 그냥 두라고, 그냥 두라고. 배들 말이야, 우리한테 정말 필요 없어. 그 배들이 우리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대통령 말이 맞았어. 그리고 이 나라들은 불행하게도 쇠퇴하고 있는 나라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쇠퇴하게 된 건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이야. 그 나라들이 쇠퇴한 건 약한 지도자를 뽑아서야. 반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았지.
자,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2월 저는 그 24시간, 48시간 그리고 확실히 2주라는 기간이 세상은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속도, 그 능력, 기술, 전능성, 압도적인 이란 정권을 상대로 한 군사 및 정보 활동이 그것을 강타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철저하게 짓눌렀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사탄과 작은 사탄 사이에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정도가 지난 후 휴전이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9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논쟁이 많았지만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 휴전 논쟁이 있었지만 헤즈볼라는 휴전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 말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란도 휴전을 믿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호메이니의 이슬람 정부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만약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과 언론 모두 방해가 되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12번째 이맘이 나타날 유일한 방법이며 이는 알라의 명령입니다. 보세요. 저는 언론에게 이 자료들 중 일부를 읽어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란 이스라엘과 미국을 말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자유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큰 사탄과 작은 사탄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작은 해설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진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47년 동안 이란은 미국과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도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죽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그 끔찍한 막사에서 241명의 해병대원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은 우리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우리 승무원 19명이 살해됐습니다. 그것들은 아프리카에서 폭파된 우리 두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립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47년간 이겼습니다. 우리는 고립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요하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요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조금을 줬습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썼지만 그들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얻었고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영국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프랑스라면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하겠죠. 이해하시죠? 만약 당신이 나토라면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뭘 했는지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두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님이 올라오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기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하든 위험은 따릅니다. 그게 전쟁의 본질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47년 동안 온갖 협정에 서명하고도 모두 위반한 이 적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적의 신념을 압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서로 남기고 이맘들이 우리에게 말하며 연설도 합니다. 저는 헬렌 켈러가 아닙니다. 저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을, 그리고 그들은 수십만 명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을 억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내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우리의 선거 주기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선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중국은 선거가 없고 러시아는 농담 같은 선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4년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민주당 집권을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이란인들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은 이적과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총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는 우리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이고 적을 공격할 의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요, 저는 우리의 적을 지원하는 것도 적과 협정을 맺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군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계속할 경우 그들은 탄도미사일로 아랍 국가 유전지대를 공격할 것이며 아랍 국가들은 이를 원하지 않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건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희생을 했는지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철강,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금,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이 전쟁 노력에 투입됐습니다. 미국에는 두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국심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며 적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우리나라, 우리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국민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슬람주의, 마르크스주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라이히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나치주의자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은 매우 목소리가 큽니다. 대통령은 그들 모두에게 도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들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은 각성된 우파를 명확하게 비난했습니다. 내 정당은 그들을 막으려 합니다. 민주당은 마르크스주의, 이슬람주의 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이스라엘 상대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경제, 물가, 생활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영향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80%, 나 90% 정도 패배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데올로기는 전장에서 늘 파괴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근원을 파괴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MOU를 검토했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이 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그리고 참고로 이게 최종적인 방식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의가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최종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들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핵 문제는 14개 항목 중에서 8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봤는데 매우 모호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1번이어야 했고 양해 각서라 하더라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뤄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국 공산 정권이 우리가 내놓는 모든 합의를 과연 준수하겠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내놓는 어떤 합의에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나 코리 버커 혹은 그 누구든지 줄줄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정말로 누군가가 이 적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누가 이 문제에 조치할 거라 믿으십니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3년간 있을 때 저는 밤에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가 퇴임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저는 적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3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3년 동안 잠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적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 문제를 왜 다루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바로 핵탄두를 운반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에 3천, 5천 발 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노란 스쿨버스만큼 큽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 미사일 한 발로 한 동네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란입니다. 제가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그 문장대로라면 미국이 헤즈볼라의 보호국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똑똑하고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문이 아니고 제 의견만 말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MOU는 합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란인들이 너무 미쳐 있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들은 너무 사악합니다. 그리고 정말 경멸스럽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악수를 하든 헤즈볼라와 악수를 하지 않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그들은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좋아,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별로 가치 없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